호텔 복도 CCTV 화면에 타임코드가 깜빡입니다. 저는 리도윤,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의전동선 장교였습니다. 제 임무는 간단했죠. 선수들을 경기장과 숙소 사이에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 초 단위로 짜인 시간표대로요. 그날 아침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국제체조선맹 초청대회 셋째 날. 우리 여자 체조팀은 개인 종합 3위까지 차지했어요. 평소라면 축하 분위기였겠지만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선수 3명이 서 있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1명은 계단, 2명은 엘리베이터. 분산 이동. 왜냐고요? 3명이 함께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요. 감시 요원이 따라붙으니까요. 딱 5초만요. 막내 선수 혜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하우스키핑 카트가 굴러왔어요. 직원이 문을 막았죠. 자동으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5초. 그 5초 동안 계단으로 가야 할 선수가 엘리베이터에 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고 카메라 각도는 바뀌었습니다. 제 손에 든 수첩엔 동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2명, 계단 1명. 로비에서 합류. 차량 탑승까지 딱 5분.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뛰지 않는다. 느린 사람처럼 빨리 움직인다. 절대 같은 동선을 반복하지 않는다. 의전은 체조와 같아요. 한 동작이 어긋나면 전체 루틴이 흔들립니다. 평균대에서 발끝 하나 삐끗하면 감점인 것처럼 동선 하나 엇나가면 전부 의심받죠. 그런데 그날 변수가 생겼어요. 전날까지 없던 카메라가 로비에 추가됐습니다. 작은 도명 CCTV. 엘리베이터 앞을 비추는 각도였죠. 새 카메라 봤어요? 주장 선수 은영이가 아침 스트레칭하다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확인했거든요. 사각지대가 절반 가까이 줄었죠. 층수 버튼을 미리 눌러두는 방법도 무용지물이었어요. 카메라가 엘리베이터 내부까지 찍으니까요. 제 손바닥엔 땀이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선 변경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전 은영이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범한 통화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녀가 꺼낸 건 체조음악 카세트 케이스였어요. 뚜껑을 열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 둘과 찍은 사진이었죠.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서요. 저는 그 눈빛을 압니다. 제 누이도 같은 눈으로 저를 봤거든요.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눈빛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선수 2명은 엘리베이터 안, 1명은 복도에 남았어요. CCTV가 그 모습을 다 찍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복도에 남은 혜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딱 청소 직원이 지나갈 때 맞춰서 움직였죠. 카메라 사각. 2초. 그 2초 동안 혜진이는 계단 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원칙대로라면 제가 계단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감시 요원이 의심하죠. 왜 장교가 계단을 쓰냐고. 대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다음 층에서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3명 모두 제 시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수첩 모서리엔 작은 표시가 하나 더 늘었어요. 1차 성공. 곧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 때문에 제 직업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끝에서 그 이유도 함께 나옵니다. 차량에 오르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호텔 로비 천장. 그 작은 검은 돔이 우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제는 없었는데
운전사가 중얼거렸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엔 화분이 있었거든요. 누군가 우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선수들은 창밖만 봤죠. 평소처럼 훈련장 가는 길이었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제 수첩을 펼쳤어요. 2주 전부터 기록한 동선표였습니다. 호텔에서 훈련장까지 18분. CCTV 위치를 다 외우고 있었죠. 로비 2개, 주차장 입구 1개, 엘리베이터 홀 3개. 사각지대는 계단 중간층과 비상구 후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지도는 쓸모 없어졌습니다. 카메라가 하나 늘었으니까요. 선생님. 은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수첩을 보고 있었어요. 계획 바꿔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 은영이가 눈을 깜빡였어요. 카메라가 늘었다는 건 그들도 확신이 없다는 뜻이야. 확실했다면 우릴 이미 막았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제 등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이었죠. 마루운동, 평균대, 도마.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그 카메라를 그렸어요. 점심시간. 선수들이 식당으로 가는 동안 저는 호텔 청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비상계단 동선을 다시 짰어요. 새 카메라 각도를 피하려면 4층이 아니라 6층에서 합류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3분 더 걸리죠. 너무 빠듯했어요. 3분 안에 6층을 내려가려면 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명확했죠. 절대 뛰지 않는다. 뛰는 순간 모든 게 의심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제가 중얼거렸을 때 혜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거요. 그녀가 건넨 건 훈련장 배치도였습니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카트를 끌고 6층에서 4층으로 내려간다는 메모였죠.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저는 혜진이를 봤습니다. 19살. 제일 어린 선수였죠. 그런데 이미 이런 걸 관찰하고 있었어요. 잘했어. 카트를 차폐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청소 직원과 같은 시간에 움직이면 카메라에 찍혀도 자연스러워 보이죠. 오후 훈련이 끝났습니다. 감독이 앞에서 말했어요. 내일은 결선이다. 오늘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죠. 내일은 없다고. 저녁.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제 방에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점검이었죠. 알람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도 CCTV 확인하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으로 나뉘어 움직여요. 몇 분 뒤 6층에서 만나죠. 하우스키핑 카트가 내려오는 그 짧은 틈을 노리는 겁니다. 한 단계라도 늦으면 청소 타이밍을 놓쳐요. 조금 더 늦으면 교대 근무자와 마주치죠. 17분. 딱 17분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수첩 모서리에 제 어머니와 누이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A, L, S, L.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죠. 누이는 17살에 공장에 배치됐어요. 체조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성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떨어졌죠. 2년 뒤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누이 이름을 불렀어요. 승리야, 밥 먹었니? 누이는 이미 3년 전에 죽었는데도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새벽 2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그녀가 건넨 건 작은 쪽지였어요. 혜진이 방에 감시 요원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내용이었죠. 10분 전 일이었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면 정기 점검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그었죠. 계획 변경 없음. 그대로 진행. 의전은 체조처럼이에요. 제가 은영이를 봤습니다. 한 동작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려요. 하지만 루틴을 바꾸면 더 흔들려요. 우린 연습한 대로 해요. 딱 한 번 완벽하게.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돌아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호텔 맞은편 건물 옥상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어요. 2시간 반 뒤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문장을 듣게 됩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었죠. 2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세면대에 찬물을 받았습니다.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34살. 장교 배지를 단지 7년째였죠. 그 배지를 내려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조용했습니다. CCTV 렌즈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각도를 계산했어요. 왼쪽 구석 사각지대. 거기서 3초. 노크 없이 은영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죠. 2번 짧게, 1번 길게. 문이 열렸어요. 3명 모두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방은? 제가 물었죠. 은영이가 작은 보스턴백을 들어 올렸어요. 안엔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진아. 제가 막내를 불렀어요. 무서워요.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때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평범한 통화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꺼낸 카세트 케이스. 안에 든 가족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어린 동생 2명.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한국 가면 할 수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건 희망이었어요. 3번째 선수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랑 형이 있어.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죠. 가족을 두고 가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면 다시는 못 봐요. 어머니는 아들이 반역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겠죠. 형은 직장에서 쫓겨날 겁니다. 후회 안 하세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해. 하지만 멈출 순 없어.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3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쪽으로 천천히 걸었죠. 뛰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훈련장 가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앞. 은영이와 수진이가 먼저 탔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혜진이를 봤습니다. 6층에서 봐.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저는 복도 구석에 섰습니다. CCTV 사각. 청소 직원이 카트를 끌고 지나갔죠. 저는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음 층에서요. 6층 도착. 문이 열렸어요.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우스키핑 카트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어요. 타이밍 완벽. 우리는 카트 뒤로 붙어서 걸었습니다. 청소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단 문을 열었죠. 계단. 비상구 표지판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한 층씩 내려갔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발소리를 죽였죠. 3층, 2층, 1층. 후면 비상구 문 앞.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눌렀어요. 열렸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주차장 뒤편이었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은영이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차량이었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운전하는 차였어요.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리 동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죠. 보안요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옥상에서 담배 피우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훈련장 사전 점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안요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수들을 봤죠. 선수들까지 데리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선생님. 혜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동생 이름 기억하세요? 저는 혜진이를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죠. 혜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동생이 선생님 손잡고 놀았어요. 이름이 혜주예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선수 가정 방문 때였죠.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혜주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급이 끊겨서 학교도 못 가요. 매일 산에 가서 풀을 뜯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보안요원이 멈춰 섰어요. 혜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동생이 저처럼 되길 바랐어요. 체조 선수요. 근데 지금은 그냥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저 동생 살리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보안요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시오. 저는 그를 봤어요. 뭐라고요? 빨리 가라고. 보안요원이 돌아섰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소. 10분 뒤에 교대조가 와. 그 전에 사라지시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 딸도 7살이요. 보안요원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시오. 다신 돌아오지 말고. 우리는 차로 달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안요원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혜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그 애를 안아줬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대사관까지 30분입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차는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 풍경이 지나갔어요. 간판들, 자동차들, 출근하는 사람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죠.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봤어요. 물 드릴까요?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사가 생수병을 건넸죠. 은영이가 한 모금 마시고 다른 선수들에게 돌렸어요. 혜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동생. 혜진이가 중얼거렸어요. 혜주는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혜진이가 탈출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처벌받을까요? 수용소로 보내질까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게 만들어서. 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 애가 창밖을 봤습니다. 동생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잘 살아야죠. 차가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곧 대사관입니다. 운전사가 말했죠.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 적힌 3가지 원칙. 분산 평속 이동. 소음 최소. 뛰지 않기. 이 원칙들이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3줄을 그었죠. 선생님 뭐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안 필요해. 제가 대답했어요. 우린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뛰고 싶으면 뛸 수 있고 크게 웃고 싶으면 웃을 수 있어.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경비가 차에 다가왔습니다. 운전사가 뭔가 말하자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어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 멈췄어요. 내리세요.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긴장이 풀리자 힘이 빠졌습니다. 건물 입구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 2명, 여자 1명. 어서 오세요. 남자 1명이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최민수라고 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많이 놀라셨을 텐데 먼저 좀 쉬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북한 건물들과는 달랐죠. 따뜻한 난방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큰 테이블이 있었고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앉았어요. 긴장이 조금씩 풀렸죠.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최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름부터 여쭤볼게요. 본인 확인 절차입니다. 은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박은영입니다. 26살이요. 김혜진이요. 19이에요. 이수진입니다. 25. 제 차례였어요. 리도윤. 34입니다. 최민수가 적어 내려갔어요. 출신 지역은요? 우리는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평양, 함흥, 원산. 가족관계는? 이 질문에 모두 잠시 멈췄어요. 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2이요. 어머니랑 여동생이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부모님이랑 언니가 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하고 형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최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관계는 나중에 자세히 여쭤볼게요. 일단 건강검진부터 받으시겠어요? 여자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간호사 김지연입니다. 간단한 검진만 할게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우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검진실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기본 검진을 받았죠. 혈압, 체온, 간단한 문진. 제 차례가 왔어요.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긴장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정상 범위긴 한데 좀 쉬세요. 검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드세요. 아침 못 드셨죠? 최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샌드위치를 집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급하게 먹었죠.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혜진이가 먹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은영이가 물었죠. 너무 맛있어요. 혜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최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배불리 드셔도 돼요. 더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면담이 시작됐어요. 탈출 경위를 여쭤볼게요. 최민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3개월 전부터입니다. 계기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와 누이 이니셜이 적힌 곳. 제 동생이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최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수들도 비슷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한데 식사는 부족했어요. 이기면 칭찬받지만 지면 처벌받았죠. 은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국제대회에서 졌을 때 1달 동안 별도 훈련을 받았어요. 하루에 밥 한 공기씩만 줬어요. 체중 감량 명목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덧붙였죠. 하지만 우리 체중은 이미 정상 이하였어요. 최민수가 적어 내려갔어요. 대회 참가는 어떻게 결정됐나요? 3개월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국제체조선맹 초청대회였어요. 선수 선발하고 준비했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하지만 은영 선수가 먼저 물어봤죠. 은영이를 봤습니다. 평범한 통화 한 번 할 수 있냐고요.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향 소식이 듣고 싶었어요. 동생들 걱정됐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요? 하나씩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넷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마지막에 포기했어요. 이유는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요. 침묵이 흘렀어요. 탈출 과정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있나요? 보안요원 한 명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릴 보내줬어요. 이름은 아세요? 모릅니다. 얼굴만 봤어요. 최민수가 적었습니다. 그 사람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보안요원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나중에 혹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면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최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며칠 여기서 머무시고 한국으로 출국하실 겁니다. 한국이요? 은영이가 물었죠. 네,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드릴 겁니다.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 살.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숙소는 대사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들이었죠.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부터 절차 진행할 겁니다. 최민수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낯선 도시 풍경이 보였죠. 자유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두고 온 사람들, 어머니, 형, 그리고 보안요원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머니와 누이 이니셜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보안요원 이름 모름 딸 7살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린 사람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일상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가 준비돼 있었고 오후엔 간단한 면담이 이어졌죠. 한국행 준비였습니다. 여권 사진 찍을게요.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우리는 차례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죠. 웃어야 하는지 무표정이어야 하는지 몰랐으니까요. 편하게 계세요. 자연스럽게요.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우린 평생 긴장한 채로 살았거든요. 오후. 최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출국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비행기로 한국 가실 거예요. 도착하면 공항에서 관계자들이 맞이할 겁니다.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거기서 뭘 하나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실 거예요. 정착 교육시설이죠. 거기서 한국 생활에 대해 배우시고 앞으로 계획도 세우실 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해요? 보통 3개월 정도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어요. 3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엔요? 혜진이가 물었죠. 정착 지원을 받으시면서 원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체조는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할 수 있어요. 한국에도 체조팀이 많아요. 원하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작은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어요. 떨려요. 저도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새로운 곳이잖아요. 수진이가 창밖을 봤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쯤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사라진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요. 처벌받을까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처벌받을 거라는 걸. 미안해요. 혜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동생이. 아니야. 은영이가 혜진이 손을 잡았어요. 너 잘못 없어. 우린 살려고 한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혜진아. 제가 혜진이를 봤습니다. 동생은 언니가 자유롭게 사는 걸 바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잘 사는 거야. 여기서 행복하게.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거리를 지나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가게들이 문을 열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VIP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동선이었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대기실로 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탑승 안내 나올 겁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탑승 시작합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비행기로 걸어갔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죠. 좌석에 앉았습니다. 은영이 옆에 그 앞에 혜진이와 수진이. 안전벨트 매주세요. 승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죠.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땅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도시가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혜진이가 창밖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처음 비행기 타봐요. 그 애가 말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가까운지 몰랐어요. 2시간 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내렸어요. 공항은 넓고 밝았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별도 통로로 이동했어요.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동선이었죠.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거기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통일부 김현수입니다. 40대 남자가 인사했어요. 저는 국정원 이지영입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김현수가 말했습니다. 잠깐 신원 확인만 할게요. 그리고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겁니다. 한 명씩 불러서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가족관계. 제 차례가 왔습니다. 리도윤 씨 맞으시죠? 네.
의전동선 장교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데리고 탈출하신 거죠? 네. 이지영이 물었습니다. 다른 선수는 없었나요? 원래 넷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한 명이 마지막에 포기했습니다. 이유는요? 가족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최유진입니다. 이지영이 적었어요. 혹시 나중에 오려고 할 가능성은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걱정됐어요. 유진이가 어떻게 됐을지.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으로 출발하시죠. 밖으로 나갔어요. 한국의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빠르게 달리는 차들, 높은 빌딩들. 와! 혜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 집이에요. 김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하나원이에요. 건물은 크고 깨끗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맞이했어요.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겁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안내됐어요.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지만 제 방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평화로웠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정말 자유로운 걸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리도윤 씨,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식당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영이, 혜진이, 수진이가 옆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7시 이상 식사, 교육, 점심, 교육, 저녁, 자유시간. 교육 내용은 다양했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법률, 경제, 문화. 북한과 다른 모든 것들을 배웠죠. 오늘은 금융에 대해 배울 거예요.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선 은행 계좌가 필수예요. 월급도 계좌로 받고 물건도 카드로 사죠. 카드. 신기한 개념이었어요. 이 작은 플라스틱으로 물건을 산다고요? 혜진이가 물었죠. 네. 돈이 계좌에 있으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신기해요. 오후 시간엔 개인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사와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죠. 제 차례가 왔어요.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사 박미진입니다. 리도윤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적응은 되세요? 노력 중입니다. 박미진이 노트를 펼쳤어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요? 운동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체조 지도자요? 아니요. 그냥 아이들한테 운동을 가르치고 싶어요. 즐겁게요. 박미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목표네요. 그럼 체육 지도자 자격증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여기서 기초 공부하시고 나중에 학원 다니시면 돼요. 가능하다는 말. 북한에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영이를 만났습니다. 언니 상담 어땠어요? 괜찮았어. 너는? 저도요.
상담사 선생님이 체조 계속할 수 있대요. 은영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요? 네. 한국에도 체조팀이 많대요. 실력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대요. 잘 됐다. 우리는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다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말했어요. 내일 외출 허가 났대. 진짜요? 응. 3주 지나면 외출할 수 있대. 서울 구경하러 간대. 서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했죠. 은행 계좌,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한국에서 살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죠. 같은 하늘이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교육은 계속됐어요. 한글 수업도 있었죠.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선 동무라고 하지만 남한에선 친구라고 해요. 일구는 직원, 초소는 경비실이에요. 혜진이가 열심히 적었어요. 어려워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오후엔 체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였어요. 오늘은 자유롭게 운동하세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매트로 갔어요. 스트레칭을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북한에서의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혹독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죠. 은영이가 앞구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구나무 서기.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와,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영이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언니, 나도 해봐도 돼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혜진이도 매트로 갔어요. 평균대는 없었지만 바닥에 선을 그어서 연습했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리고 턴. 완벽했습니다. 우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혜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저도 매트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어요.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땀이 흘렀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물, 따뜻한 온도.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었죠. 저녁 식사 후 공동 거실에 모였어요.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서울 날씨는 맑고 정부는 경제 정책을. 북한 뉴스와는 달랐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칭송하지 않았고 전쟁 얘기도 없었죠. 신기하죠?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뉴스가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익숙해져요. 그는 3개월 전에 온 사람이었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물었죠. 3개월 좀 넘었어요. 다음 주에 나가요. 나가면 어디 가세요? 서울에 집 배정받았어요. 작지만 제 집이에요. 일자리도 구했고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잘 되실 거예요. TV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치킨, 휴대폰, 자동차. 화려한 영상들이었어요. 저게 다 진짜예요?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다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요? 그렇지. 혜진이가 신기한 듯 TV를 봤어요. 밤 10시가 됐습니다. 자유시간 끝났어요. 방으로 돌아가세요. 직원이 안내했어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저도 여기서 나가겠죠. 그럼 뭘 할까요? 어디서 살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모든 게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도 익숙해졌어요. 이제 은행 계좌도 만들었고 핸드폰도 받았죠. 이게 핸드폰이에요? 혜진이가 작은 기계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되고 사진도 찍어요. 직원이 설명했죠. 와, 신기해요. 혜진이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죠. 여기 번호 저장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연락처가 생긴 거였어요. 오후에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혈액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을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무서워요. 뭐가 나오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와도 치료하면 돼. 잠시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안도했습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비타민도 부족하고요. 그건 북한에 계실 때 식사가 부족했죠? 네. 앞으로 잘 드시면 회복될 거예요. 영양제 처방해 드릴게요. 약을 받았습니다.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이가 약봉지를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니까 고마워요. 그러게요. 저녁 식사 시간. 오늘은 특별 메뉴였어요. 생일인 사람이 있어서요.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누구예요? 김수진 씨요. 수진이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어요. 저 생일인지 몰랐어요. 기록에 보니 오늘이더라고요. 촛불 끄세요.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후 하고 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은영이가 수진이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북한에선 생일 한 번도 안 챙겼거든요.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맛있어요. 혜진이가 웃으며 말했죠. 식사 후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자유운동 시간이었어요. 은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뭘? 평균대 동작이요. 다시 연습하고 싶어요. 바닥에 테이프로 선을 그었어요. 은영이가 그 위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턴, 점프.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잘하네. 근데 느낌이 달라요. 뭐가? 즐거워요. 북한에선 무서웠거든요. 실수하면 혼날까 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좋아요. 은영이가 웃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야. 제가 말했어요. 체조는 즐거워야 해. 은영이가 다시 선 위를 걸었어요. 이번엔 더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도 매트로 갔어요. 오랜만에 운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몸 좀 푸는 거예요. 운동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요? 네. 선생님 동작 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쳤어요. 기본 자세, 호흡법, 스트레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가르치는 게 즐거웠습니다. 북한에서 의전동선 장교로 일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였죠.
체육 시간이 끝났습니다. 샤워하고 나오는데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리도윤 씨, 상담실로 오세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박미진 상담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소식이에요. 박미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체육 지도자 과정 신청하셨죠? 네. 승인됐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나원 나가시면 학원 다니시면 돼요. 6개월 과정이고 자격증 시험 볼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제 새로운 삶도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저 국가대표 상비군 테스트 신청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축하해. 넌 잘할 거야. 창밖을 다시 봤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우리 인생도 그랬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떨렸어요. 상담실로 갔습니다. 은영이, 혜진이, 수진이, 유진이 모두 와 있었어요. 다들 긴장되죠? 박미진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독님 곧 도착하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여자 체조 국가대표 감독 최선희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선희 감독이 우리를 하나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체조 계속하고 싶으세요? 최선희 감독이 물었어요. 네. 은영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수로 계속하고 싶어요. 나이가 26이에요. 늦었나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해요. 실력을 보여주시면 돼요. 은영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도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계속하고 싶어요. 좋아요. 두 분은 선수로 다른 분들은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체조는 좋은데 선수는 자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요. 훌륭한 목표네요. 최선의 감독이 저를 봤습니다. 리도윤 씨는요? 저도 지도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조 선수 출신은 아니시죠? 네. 의전동선 장교였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체격이 좋으시네요. 기본적인 체력 훈련은 했습니다. 그럼 충분해요. 열정이 있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최선의 감독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실력을 좀 볼까요? 체육관 있죠? 네, 있습니다. 체육관으로 이동했어요. 준비 운동 먼저 하세요. 우리는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풀고 은영이가 먼저 나섰어요. 매트에서 앞구르기, 뒤구르기, 옆돌기. 그리고 제자리에서 턴 3바퀴. 깔끔했습니다. 좋아요. 기본기가 탄탄하네요. 유진이도 나섰어요. 도마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도마가 없어서 매트로 대신했지만 동작은 완벽했어요. 훌륭해요. 혜진이도 평균대 동작을 했어요. 바닥에 테이프 선을 따라 걸으며 턴과 점프를 선보였죠. 우와, 균형감이 대단한데요. 수진이는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접어 손이 바닥에 닿고 다리를 180도 벌렸어요. 다들 실력이 좋으세요. 최선의 감독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프로로 활동할 수 있어요. 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다음 달에 국가대표 상비군 테스트가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의 감독이 저를 봤습니다. 리도윤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저요? 네. 지도자가 되려면 시범도 보일 줄 알아야죠. 저는 매트로 갔습니다. 기본 동작들을 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버피. 그리고 간단한 텀블링. 오, 운동신경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샤워하고 다시 상담실로 모였어요. 오늘 정말 인상 깊었어요. 최선의 감독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체조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선의 감독이 서류를 꺼냈어요. 다음 달에 작은 시범 경기가 있어요. 탈북민 선수들 위한 거예요. 참가하실래요? 시범 경기요? 네. 관중도 오고 언론도 와요. 여러분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하고 싶어요. 은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준비하시죠. 한 달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할 시간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체육관에서 연습했어요. 은영이는 평균대, 유진이는 도마, 혜진이는 마루 운동, 수진이는 유연성 동작. 하나, 둘, 셋. 서로 구령을 맞춰가며 연습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작들이 점점 완성돼 갔어요. 언니들 정말 멋있어요. 다른 하나원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파이팅! 마지막 주. 최종 리허설을 했어요. 좋아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최선의 감독이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시범 경기 날이 왔습니다. 시내 체육관으로 이동했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관중석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떨려. 혜진이가 손을 비볐어요. 괜찮아.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은영이가 혜진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준비했어요. 유니폼을 입고 스트레칭을 했죠. 5분 후 입장하세요. 스태프가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입장 구역으로 갔어요. 음악이 들렸습니다. 입장하세요. 문이 열렸어요. 체육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와.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죠. 한복판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탈북 체조 선수들의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은영이가 먼저 나섰어요. 평균대 위에 올랐습니다. 한 걸음씩 걸으며 턴, 점프. 완벽했어요.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유진이가 도마를 했어요. 달려가서 뛰어올라 회전. 착지가 완벽했어요. 관중석이 들썩였습니다. 와! 혜진이가 마루 운동을 했어요. 음악에 맞춰 춤추듯 움직이며 앞공중 돌기, 옆돌기. 마지막 포즈까지 정확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이가 유연성 동작을 보여줬습니다. 몸을 180도 이상 구부리고 다리를 머리 위로 올렸죠. 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넷이 함께 군무를 했어요. 호흡을 맞춰 하나 둘 셋, 턴, 점프, 착지. 완벽한 동작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한 줄로 서서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북한에선 이겨도 칭찬보다 다음 경기 압박이 먼저였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순수한 응원이었어요. 퇴장하려는데 관중석에서 한 소녀가 달려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어요. 언니들 정말 멋있어요. 그 애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우리는 얼떨떨했어요. 사인이요? 우리가요? 네. 저도 체조 배우는데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은영이가 받아서 사인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지우예요. 지우야 열심히 해. 넌 잘할 거야. 다른 아이들도 몰려왔어요. 저도요. 저도 사인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하나 사인해 줬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최선의 감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다들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 군무가 인상적이었어요. 호흡이 완벽했어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많이 연습했어요. 그게 느껴졌어요. 팀워크가 좋아요. 최선의 감독이 은영이와 유진이를 봤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국가대표 상비군 테스트 있어요. 꼭 와주세요. 네.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우리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거요. 나도 꿈만 같아. 수진이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 정말 해낸 거죠?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해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걸 해낼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가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TV로 봤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저도요.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자유롭게 체조하고 박수받는 거요. 유진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선택이 옳았어요. 힘들었지만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이들을 봤습니다. 한 달 반 전만 해도 감시받고 굶주리던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원 마당에서 산책했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선생님, 은영이가 저를 불렀어요. 고맙습니다. 왜? 선생님이 없었으면 우린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용기 낸 거야. 그래도 선생님이 계획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잖아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함께 온 거야. 혼자선 아무도 못 왔을 거야. 하늘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 봐. 제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그 별들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 다르게 보여. 어떻게요? 더 밝아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라서 그런가 봐. 우리는 한참 동안 하늘을 봤습니다. 말없이 함께. 그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일주일 후. 은영이와 유진이가 국가대표 상비군 테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에서 응원했어요. 잘하겠지? 혜진이가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 실력 봤잖아. 저녁이 되자 전화가 왔어요. 은영이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붙었어요. 둘 다 붙었어요. 정말? 네. 다음 달부터 국가대표 훈련 시작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전화를 끊고 혜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붙었대. 진짜요? 응. 혜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작은 케이크와 함께요.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은영이와 유진이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이요. 그러게. 은영이가 저를 봤어요. 선생님도 곧 나가시죠? 응. 다음 달에.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체육 지도자 과정 들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멋있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할 수 있어.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하나원에 온 지 석 달. 많은 게 변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자유라는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자유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무슨 일을 할지. 그 모든 걸 제가 정할 수 있다는 거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나아갈 겁니다. 자유를 향해, 꿈을 향해.